국세청장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개인 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면 그야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금액이 굉장히 고가일 경우에는 여기에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다 물어봤더니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도 없고 또 세금 관련 기준도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한번 좀 사례를 볼까요? 우리 국민 지난 9월에 1,600만 명이 한 달 동안 이용했던 당근마켓을 봤더니 이렇게 이제 많은 이용자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또 탈세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우리 의원실에서 해본 건데 롤렉스 뭐 유명한 그 고가 시계 아닙니까? 또 얼마든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3천만 원짜리 골드바도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게 거래가 되고 있냐? 그것도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7,100만 원짜리, 6,400만 원짜리 시계가 거래됐고요. 또 골드바도 750만 원, 270만 원짜리가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중고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수천만 원짜리 시계하고 수백만 원짜리 골드바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되는 것을 개인 간의 거래니까 계속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운영하는데 누구는 한 번에 1억 가까운 이런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면서도 세금 한 번 안 낸다.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이걸 과연 방치하는 게 맞겠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기획재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이게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면 부가세 10%에 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적게는 6%, 많게는 4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이분들은 지금 현재 과세 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범죄를 통해서 획득한 작물이나 또는 뭐 은닉해야 될 그런 불법 재산이거나 이것을 세탁할 수 있는 걸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판매품 물품도 되게 다양합니다. 의약품을 이런 데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약품을 팔기도 하고요. 주류가 판매되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유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판매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물품에 대한 기준은 국세청 소관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관과 상의를 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과연 이런 거래가 정상적인지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수천억대를 갖고 있는 자산가가 대부업체, 은행 등에다가 십수억을 긴급 대출해서 어떤 집을 사요. 두 번째, 4월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을 해놓고 5월에 중도금, 7월에 잔금을 처리를 합니다. 세 번째, 매물을 내놓았는데 주변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소에는 이게 등록된 적이 없다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가 교통 불편 지역에서 2년에서 4년에 한 번 거래가 될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또 거래가 성사됐어요. 네 번째,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인데 급매물을 내놓았더니 아들하고 호영호지하는 사람의 친누나가 우연하게 매매를 계약을 합니다.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제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봤더니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의 유사 단독주택 거래가 23억 5천에서 29억 5천만 원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시세보다 4억에서 10억 가까이 싸게 사서 급하게 거래가 성사됩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5가지가 동시에 다 적용되는 사례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자기 집을 매각한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계산기로도 계산이 안 나올 만한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상속세법, 증여세법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해서 추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가 양도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 추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족 간이건 지인 간이건 주택이나 분양권을 시세보다 낮게 거래해서 신고해가지고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두 방면으로 다 추정을 규정상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 사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무조사 결과에서 저희한테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 집을 산 김명옥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 말고도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은 여러 법인 자금을 부동산을 샀다는 또 제보도 있습니다. 여야 공이 다 이건 궁금해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횡령이나 배임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의원님도 말씀하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저희가 아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인데요. 지난
5개년 문재인 정부 재정계획상 국세청의 재원조달 과제 이행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셨습니까? 국세청이 당시 제출한 탄루소득 과세 강화로 약 5.7조를 재원을 좀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인수위원회가 없었으니까 그때 국정과제 기획위원회인가요? 그 당시 네. 이제 제출을 한 겁니다. 이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습니까? 예, 저 세부 항목들은 저희가 엄정하게 그렇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계량하기가 어렵다. 세목별로 세수 실적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세입 초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입 예산 대비 그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결과이고 또 경제 성장의 결과이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 호황이 생기면서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20조 가까운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 착실하게 세목별로 양성화에 따른 재원 조달 실적을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연히 이제 국세청 항시 업무일 텐데 그에 대해서 더 노력 세수를 이제 뭐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그 세수입 확대를 통해서 재원 조달 방안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아까 제시한 것처럼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확대라든가 그 소법인 성실 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해서 5.7조 수준으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충 5조 원 가량이다. 5.7조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계량하기도 어렵다. 하니까 저로서 좀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를 뭐 성실신고 확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2012년도에 이미 도입돼서 전산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걸 변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차기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실제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고 해왔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집계를 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초 그 주택 임대소득이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 유예를 3년 했다가 다시 또 그 이후에 2년 했다가 이렇게 이제 되어 왔어요. 2019년 기속분부터 지금 전면과세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세 원칙이라든가 또 다른 소득과의 어떤 형평성을 당연히 고려한 거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 전면과세 첫 해인 2019년도 기속분이죠. 이거 신고 인원이 43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도 6조가 이제 초과된 거고, 그러니까 그 전년도와 비교했더니 한 37만 명의 인원이 늘어나고 수익 금액도 한 3.8조 정도가 증가한 거죠. 특히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2천만 원 이하의 소득 신고 인원이 한 36만 명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세청이 매년 탄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중에서 일정 인원을 선정해서 수익 금액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4년간 이제 검증 결과를 좀 봤더니 평균 추징 비율이, 그러니까 불성실을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추징하는 그 대상 비율이 62.5%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명이 수익 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거죠. 특히 20년도에 추징 비율은 한 80% 정도 육박을 합니다. 가령 세법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자들이 뭐 세무 용어 당연히 낯설고 또 분리과세 신고 방법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텐데 결국은 국세청이 이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나서 납세자들에게 보다 충분한 어떤 세무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어떤 관리, 과소신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내라든지 뭐 저희 과세 인프라,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뭐 탈루 의혹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오늘 앞서 지적했던 세대 생략 증여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된 거고 없습니까? 5년 전 대비에 한 80%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자산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이 부의 대물림 또 세부담을 회피하게 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여기는 게 이제 통계로 이제 확인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그 한 단계 이제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한테 하지 않고 손자 손녀들에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한 30-40% 정도의 할증 과세를 좀 적용 중인 거잖아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더 또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세 회피에 유리하니까 세 회피를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도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세정 당국 입장에서는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교의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 기존의 제도만으로의 뭔가 문제점이 생긴 것 같으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정책 당국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또는 상여금 뭐 등등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데 개별 과세 정보 내놓으라는 얘기 더 이상 안 할게요. 오늘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건 부담급여로 확실시 되는 거잖아요. 제가 굳이 뭐 이건 일일이 시간 없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개별 과세 정보를 제가 달라는 게 아니라 부담급여에 대해서는 조사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할 겁니까? 이미 제가 어디 언론에 봤더니 어디 세무서에서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그럼 그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할 때입니까 지금? 아니, 정말 제가 똑똑히 지켜볼 텐데 이게 모니터링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정보치가 달라고 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철저하게 하겠다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담급에 대한 조사예요.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사회적 이슈가 됐고 더구나 액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비중에 따라서요. 이번에 뭐 철저하게 부당하지 예.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신외부 감사법에 따라서 이제 나이키 코리아 실적 공개 혹시 들으셨어요? 1조 5천억 매출을 올렸는데 단기 순손실을 60억으로 신고를 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나요? 사실 이제 임대 얘기하는 것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할 때 이런 것들 얘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엄정하게 이 부분을 해가지고 잡아야 돼요. 우려하신 바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